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당과 현실의 괴리, 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예, 많이 고민하시는 모습, 잘 들었고요. 일단, 아까 우리 최 교수님 원칙의 문제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나 그런 맥락에서 여쭙고 싶은 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평화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겁니까? 우리 최 교수님, 또 박 교수님 두 분 다 말씀을. 사실 평화헌법을 만든 것은 메가더 노트에 의해서 그 미국 측이죠. 사실 소위 보통 명사로서의 보통 국가 누리는 교정권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이 행사한다면 현재 헌법상 매우 진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한다면 저는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은 어떻게? 저도 그 부분은요,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적 이익,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배제하고, 또 일본의 미국 사정 활용, 그것도 배제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최선은 뭡니까? 당위적인 맥락에서. 현실로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국면이 있잖아요.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은 뭔가요? 이 문제에 관한 현 기조 유지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그 집단적 자율권에 대해서 절대 불용, 절대 반대론을 내는 거는 한국의 입장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알 수 있고, 한국도 간접적인 수혜국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미리 블록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면은 우리가 영향력이 없다는 게 돼버리는 게. 그거는 이제 우리의 전략이고, 네. 우리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일본 내에도 반대도 있고 한데, 그냥 이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 안 된 상태가 우리한테는 가장 바람직한 건지.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제가 마지막에 써선 한정적이고 억제적인 행사가 되는 집단적 도의권이 저는 한국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어려운 질문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소위 좀 극단적이긴 하나 일본이 독도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안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보상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언어적으로는 미안하다고 했으니 행동으로 보여주면요.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우리가 집단적 자위권에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보통 국가화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현 국면에서 우리 박 교수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본 내 반대가 상당히 있고 아까 이제 개헌까지 가기는 굉장히 먼 길이고 그러면 전망을 하자는데 내년에는 이게 일본에서는 아베 내각이 도입을 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내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반대를 하지만 네. 반대론이 반 정도 되지만 국회에서는 자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까지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우려를 좀 더 명확하게 표명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교부는 지난번에 김기현 차관 오셔가지고 외교적 모호성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모호성이 너무 모호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다양한 경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 정부가 제 노릇을 다 하고 있는지 그 우려의 강도를 어느 정도로 전달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가 됐을 때 우리의 국익이 훼손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교적 모호성을 언제까지 이걸 견지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국면에서는 좀 더 우리의 우려를 좀 더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옳지 않은지 이런 의견을. 그러니까 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에도 전달하고 일본에도 전달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거기 우려라고 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이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전혀 이게 그냥 상상력을 발동한 논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정치한 논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제 생각에는 현 국면에서 내년에 아베 내각이 추진 강력히 할 것이고요. 그것은 뭐 일본 정치 내부의 문제도 있겠지만 뭐 중국과의 충돌 양상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는 더 힘을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것이 선언적이라 할지라도 동북아의 안정론 상당히 강조해야 되고요. 그건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이 강화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성 없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유럽처럼 지역 안정 사실상 매우 피상적일까라는 주장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식으로 되면 동북아시아가 다시 한번 진영 논리에 빠질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국회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 기존의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을 담았지만 보다 큰 비전을 담아서 하면 그것은 사실상 매우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철희 교수님 그 우려 가운데 이제 근거 없는 것들도 있다, 좀 걱정이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좀 길게 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죠. 게다가 아베 내각에서 침략은 정의하기 나름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과거사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일본 이익의 확장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 가운데 일본이 이 전제는 좀 저도 동의를 안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면 전전에 일본 군국주의로 회귀할 것이다. 여기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일본 군국주의 성향을 노출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증상은 있습니다. 근데 병에 걸린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한반도에 관련 우려를 전달을 할 때 저는 늘 이 미국이라는 변수를 이거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왜냐면 제3국이 누군가라는 걸 상정을 해봐야 되거든요. 일본이 제3국은 아니거든요. 아마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이나 북한을 상정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간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냥 원칙적인 원천적인 반대로는 우리가 진영 논리로 한다면 반대편에 서는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가 될 경우에 우리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 결국은 우리가 서구를 강요하는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미국 변수는요. 만약에 집단적 자위권이 발동했을 때 이게 일본의 완전히 자유적인 판단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거라 그러면은 굉장히 우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독도 침탈이라든지 정말 와가지고 자위대가 와가지고 어디를 점령한